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녀가 독립한 뒤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던 적이 있다. 자녀가 전화를 늦게 받으면 서운함보다 화가 먼저 올라온 적이 있다. 자녀의 집에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유 모를 공허함과 눈물이 난 적이 있다. 자녀가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어딘지 모르게 안심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걸려오는 부모님의 전화에 죄책감과 짜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자녀라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도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폰 화면에 엄마 혹은 아빠라는 이름이 뜹니다. 어제도 받았고 그제도 받았습니다. 별다른 용건은 없습니다.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춥다. 몸은 괜찮냐? 3분짜리 안부 전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사랑하는 부모님의 전화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름 석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손가락이 멈춥니다. 받아야 하는데 받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또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편에서는 어떨까요? 전화를 건 부모는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조여옵니다. 자녀가 바쁜 걸 압니다. 귀찮아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끊고 나서도 한참을 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랑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부모에게 왜 매일 전화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혹은 별거 없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 말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떠난 뒤 많은 부모들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빠집니다.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TV를 켜도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20년 넘게 누군가를 챙기는 것으로 하루를 채워왔는데 그 하루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겁니다. 전화는 그 공백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3분 동안만큼은 자녀가 아직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착각이 끊기는 순간 공허함이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자녀의 나이는 매년 한 살씩 먹지만 부모의 마음속 자녀는 아직도 집을 떠나던 그날에 머물러 있다고. 자녀는 이미 혼자 밥 짓고 세금 내고 인간관계를 헤쳐나가는 독립된 성인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뇌는 여전히 그 아이를 챙겨야 할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의 정체성 상당 부분이 이 아이의 보호자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독립은 자녀에게는 시작이지만 부모에게는 일종의 상실입니다. 역할의 상실, 필요받음의 상실,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일부에 대한 상실, 매일 걸려오는 전화는 그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 부모, 특히 주 양육자가 겪는 상실감, 무기력, 우울감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도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수십 년간 타인을 돌보는 것에 맞춰진 뇌가 그 기능을 갑자기 잃었을 때 겪는 심리적 금단 현상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증후군이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불안을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그리움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매일의 전화로,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혹은 서운함과 원망으로 표출됩니다. 사랑은 진짜인데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분리불안은 아이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겪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숙이. 자녀를 오랫동안 돌봐온 부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녀의 존재에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있는지 확인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연락이 닿아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불안 조절을 자녀에게 맡긴 상태입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이 불안이 자녀에게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불안을 느낀 자녀는 자신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부모에게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막연한 공포를 갖게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이 두 사람을 묶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결이 아닙니다. 상호 의존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독립했을 때 진심으로 기뻤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기쁘다고 말하지만 그 기쁨 뒤에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자녀가 완전히 독립하면 나는 무엇으로 남는가? 배우자와 둘만 남겨진 관계는 괜찮은가? 자녀 없이 나의 하루는 어떻게 채워지는가? 자녀의 독립은 부모에게 그동안 미뤄왔던 질문들을 한꺼번에 들이밉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부부는 아직 괜찮은가? 나의 삶은 아이 외에 무엇이 있는가? 매일의 전화는 그 질문으로부터 도망치는 가장 익숙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를 온전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자녀에게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가 내 불안을 해소해주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하려면 부모 스스로가 자녀 없이도 충만한 자신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화 횟수를 서서히 줄이되 통화의 질을 높이세요. 안부 확인이 아니라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자녀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녀에게 쏟았던 그 에너지 중 일부를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오래 미뤄온 취미가 있습니까? 다시 만나고 싶었던 친구가 있습니까?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까? 자녀가 당신의 하루를 채워주기 전에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먼저 채우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때 자녀는 비로소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자유롭습니다. 자녀를 독립시킨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더 어려운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지막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자녀를 믿습니까?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자녀에게 사흘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아도 가슴 한켠이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녀가 힘든 일을 당신이 아닌 친구에게 먼저 털어놓았다는 걸 알았을 때 서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는다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연락이 끊긴 그 침묵 속에서 증명됩니다. 좋은 부모와 집착하는 부모의 차이는 사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매일 전화하는 부모는 말합니다. 네가 걱정돼서. 그러나 자녀가 그 말 뒤에서 듣는 건 종종 이것입니다. 나는 네가 혼자서는 잘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해. 말은 사랑인데 메시지는 불신입니다. 진짜 신뢰는 자녀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연락이 없는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힘, 힘든 일이 생기면 결국 먼저 연락해 올 거라는 확신, 내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아도 내가 그 아이에게 심어준 것들이 그를 지탱해 줄 거라는 믿음, 바로 그것이 수십 년의 양육 끝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자녀의 뒷모습 앞에서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붙잡는 손이 아닙니다. 기꺼이 흔들어주는 손입니다. 놓아주세요. 그 순간이 두렵고 공허하게 느껴지더라도 자녀를 진심으로 놓아주는 바로 그날부터 자녀는 의무감이 아닌 그리움으로 당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연결입니다. 매일의 전화가 아니라 끊어져도 다시 이어지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연결. 그럼 지금까지 생각의 이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